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태설 속에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김정은 유고시 과연 누가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 국내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는 가운데 삼촌인 김평일 전 체코 대사 가능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사망을 했던 식물인간 상태로 직무가 불가능하던 그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김정은의 신병과 관련해서는 설만무성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면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도 계속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요, 저 CNN 나왔을 때는 그렇죠. 난 아무것도 모른다, 잘 네. 모른다 네. 그렇게 했대요. 뭐 왔다 갔다 하죠. 예, 곧 밝혀질 거다고 얘기하고 요즘에는 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찰 위성 아무리 띄워도 이 휴민트가 없으면은 위장으로 차 갖다 놓고 위장으로 그 요트 갖다 놓고 하면은 자세한 정보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분명한 거는 뭐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뭐 진짜 아직은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북한 최고의 명절인 태양절날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 그게 기독교인으로 말하면은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목사가 크리스마스 날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목사가.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은 생긴 거예요. 일은 생긴 것만은 예. 분명한데. 일은 생겼는데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원산으로 집거한 거냐. 예. 또 하나는 진짜 중병설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어디서 모처에서 수술 받고 그 뭐 중태 상태냐. 아주 중병이 들었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이 워낙 폐쇄 네. 사회고 그동안 휴민트라든가 네. 말하자면 인간을 통한 사람을 통한 그런 정보망도 거의 분쇄가 됐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네. 또 그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그 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거를 알 사람은 없고 귀신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원산 네. 인근에 얼마 전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네.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서 있는 것이 네.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도를 했고 며칠 전에는 또 NK 프로라고 여기도 전문 매체입니다만은 김정은 전용 호화요트가 원산 앞바다에 딱 정박해 있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김정은이 원산이 있나?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기만소리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사실은 원산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전혀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한국 정부는 계속 원산에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일 잘 보고 있다. 그 지방에 무슨 현지 지도도 하고 있다. 그 얘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분은 뭐 신뢰성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죠. 13일부터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 또 본인이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는 것처럼 하고 또 친북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주미대사도 가려다가 미국에서 퇴짜 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정인이라든지 뭐 우리 정부 저 관계자들 얘기한 거 보면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이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 없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쪽에 비유상한 일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당신들 그렇게 하면 돼? 하고 그렇죠.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그냥 좋다 아무 일 없다. 김정은을 상전 모시듯이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남북 판문점 선언도 하고 뭐 어찌고 하면서 그 한 라인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된다요? 고물이 돼버렸나? 이럴 때 한 라인을 아유 그렇죠. 서로 전화통화 드려야죠. 위원장 동지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네.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전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뭔가 좀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들어요. 뭐 김정은의 위험은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살이 쪄도 너무 쪘잖아요. 예. 될 때 90kg였는데 지도자 될 때 아버지 죽고 예. 지금 130kg, 140kg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형차 엔진에다가 화물차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하악거리잖아요. 예. 그 판문점 회담할 때 도보다리 잠깐 걷는데도 하악거리잖아요. 그리고 저기 백두산 갔을 때 작년에 예. 천지 근방에 왔을 때 문재인은 샥샥 걸어가는데 김정은은 할딱거려서 이설주가 이설주죠. 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예, 문 대통령은 잘 걸어서 좋겠습니다. 뭐, 예, 김정숙 보고 그랬대요. 그럴 정도로 건강이 좀 안 좋은 거. 또 하나 위기는 이제 핵 위기죠. 예. 근데 두 개 다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건강이 분명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이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안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최용해라든가 김여정이 또 요새 사라져 버렸어요. 싸간 나타나죠. 예, 그것도 있고 과거 같으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지금 뭐 북한 매체는 물론이고 어디 이렇게 사람 간 접촉에서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특이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싹 그냥 안 나오는 걸 봐서 이게 틀림없이 뭐 중대한 뭐 질병이나 뭐 수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상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여러 가지 각본을 짜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의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까? 네. 예, 걔들이 개방, 개혁, 비핵화 할까? 뭐 이런 군사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거 총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 아무 문제 없다. 이 소리만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김정은이 유고시 네. 그게 이제 사망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식물인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권력을 누가 승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내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 말을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 죽을 때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그때는 이제 안기부였죠. 지금 국정원이 전혀 깜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는 국정원이나 민간인이나 탈북자나 다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라니까요. 맞아요. 코끼리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내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뭐 탈북한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10년, 20년 된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북한하고 휴대통화한대, 휴대전화. 네. 근데 북한이 휴대전화를 일반인들하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설주나 그 정도는 돼야지, 김여정 정도는 돼야지 정확한 얘기가 나오고. 아니 북한에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전화해갖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뭐 우리가 여기서 청와대 어디 돌아가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처럼 이 뉴스를 늘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내밀하게 돌아가는 내용들은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극비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보통 사람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주변에서 흘러나올 수 있지만 북한의 그런 특성상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한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뭐 김여정이나 이설주나 뭐 최영애 정도나 돼야지. 뭐 무슨 호위 총국장이나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회사 김정은으로 말하면 회사 출근이죠. 뭐 3층 서기실인가? 그거 갈 때도 터널로 지나간다. 터널로 가니까 전혀 모르는. 전혀 아무도. 그리고 뭐 숙소도 이런 정보 레이더라든가 뭐 정찰기로 도저히 탐지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곳에 딱 있다고 그러대요. 뭐 강동군인가 어디 거주하는데 전혀 뭐 노출이 안 되고 뭐 출퇴근할 때도 터널로 가고 또 사방 4km는 아예 차가 그림자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그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뭐 유고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뭐 문재인도 말 못하리라고 보는데 유고 시에 과연 권력을 승계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친동생인 김여정이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 경우는
지금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의식이 확실하고 네. 말하자면 권력 승계 내가 도저히 집권이 이어가기가 어렵다든가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런 승계 작업을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뇌사 상태라든가 식물인간 상태로 갈 때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한 세트예요. 그렇죠. 가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구라면은 김여정은 달이에요. 그렇죠. 지구 없는 달은 소용없어요. 김정은이가 태양이라면은 김여정은 지구예요. 그러니까 그 위성이라는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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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없으면 달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힘을 주면은 힘이 그렇죠. 있는 거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죠 하노이 노딜 2월 네. 이후 거기서 김여정이가 설치다가 뭐 그 기차 갈 때 담배불 여기 잿더리까지 들고 잿더리 들고 있으면서 있었죠. 충성을 바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딜이 되면서 네.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지고 네. 한동안 자수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잖아요. 그럼 김정은이가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떠들지 말고 그랬어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풀어줬어요, 올해. 예. 그래서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고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힘을 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래서- 지구와 달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뭐 요즘 얼마 전에 당 중앙 지휘를 받는다는 또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정치국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김여정이가 당 중앙의 지휘와 역할을 앞으로 지금 받았다는 게 아니고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에서 있었던 정치적 행사, 회의 등을 종합 분석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 중앙이라고 하면은 과거 김일성 때도 김정일한테 1974년에 당 중앙이라고 네. 이렇게 네. 호칭을 하면서 공식 후계자로 선정을 했고 2010년에도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당 중앙으로 네. 이렇게 부여하면서 승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공식적인 뭐 당 중앙이라고 어디서 그것이 부여될 때는 제일 먼저 나온 건 노동신문이라든가 이 사설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평양방송이라든가. 근데 그런 건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워낙 김정은의 자녀들은 이나 밀려가 있는데 아직 애들이니까. 10살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건강이 심각한 뭐 질환을 겪고 있고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은 아마 김여정이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남매 공동 통치라고 봐야죠. 남매 그 김여정하고 김정은 공동 통치하지만 김여정이가 내세우고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칩거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 그게 저는 만약에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가 된다면은 김여정이는 저는 바로 하기는 저는 어려울 걸로 봐요. 지금 32세 아닙니까? 그래서 32세고 김정은이가 36이고. 그렇죠. 또 북한에서는 여자아기를 뭘로 알잖아요. 그 가부장적인 여자를 뭐 에미나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아주 그냥 밑으로 봐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저 조선 시대 때 왕조 정치가 지금도 하는 나라예요. 그대로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에서 그대로 왕조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왕의 여동생이 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왕조 나라에서? 신라. 예, 여동생인가요? 뭐 딸인지는 몰라. 나도 거기도 있긴 있었죠. 선화 공주와 뭐죠? 그 누구죠? 진성왕후랑 선덕여왕 있었죠. 하지만은 그건 김여정이가 통치는 저는 좀 어려울 걸로 보지 않겠느냐 생각이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부들이 대부분 보면 60 내지 70세 그렇죠. 그런 연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백투혈통이기는 하지만 남자도 아니고 32세에 32살에 김여정한테 가서 수령님 그렇죠.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죠. 북한에서는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암탉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예. 그 누구죠? 그 장성택 부인 그 누구죠? 고모. 김경희. 김경희도 실세는 있지만은 그럼 그냥 설친다는 개념이지 설친다는 개념이지 나라를 리드한다 리더로서 대접받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김정일이가 힘을 주니까 그렇죠. 그런 힘을 받았는데 김정일이 끝나니까 완전히 그냥 그렇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저는 김여정은 뭐 하더라도 잠깐
뭐 그러니까 뭐 과도기적으로 잠깐 네. 이렇게 승계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북한의 주민들이라든가 엘리트층이 김여정의 그러한 리더십에 복종하고 협조하고 굴복할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북한도 상당히 이제 뭐 우리 핸드폰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어떤 개방 분위기가 많은 데다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자기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뭐 김여정이 자가 되겠어 하고 그쪽도 만만치 않죠. 물론 단 하나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거. 백두혈통은 뭐 남녀 구별 없이 백두혈통이라는데 백두혈통이 저렇게까지 3대까지 가서 3대 여동생까지 갈 정도로 백두혈통을 그렇게 존중할까 이런 생각 들고 예. 그래서 지금 태영호 네. 태구민으로 지난 선거에는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당선자. 그래도 북한 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통하고 아, 그렇죠. 또 이런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 어느 전문가보다도 상당한 애지력과 분석력과 판단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맞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도 잘하고요. 그 3층 서기실에 뭐 여기 있습니다. 비밀인가요? 예. 책 보면 되게 잘 썼어요. 네, 맞아요. 그 책 갖고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재산이 여기 있네요. 3층 서기실에 한국에 온 지 뭐 네. 3, 4년 만에 재산이 18억인가 됐는데 저 책 인세가 크다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명색한 사람인데 이분은 김평일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네. 그러니까 김평일의 김정은의 삼촌이죠. 예, 삼촌이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네. 강반석이가 원래 본부인이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인가 될 겁니다. 김영애인가? 네. 예. 그 아들이기 때문에 당초는 김평일이가 아주 잘생기고 또 아주 실력도 좋고 김일성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많이 닮은데다가 머리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도 나왔죠. 또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수석 졸업할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후계자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자기 핵심 측근들 모아놓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최용의 아버지인 최현희가 그 당시는 아주 영의정 비슷한 사람이죠. 옛날로 말하면. 장자 상속을 해야죠.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영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데 자기 아버지 덕에. 어쨌든 근데 김평일이가 그 이후에 말하자면은 격가지로 이렇게 김정일이가 취급을 하면서 40년간을 숨소리 한 번 못 내고 외국으로만 돌아다녔잖아요. 체코 대상으로 체코, 폴란드, 뭐 불가리아, 스웨덴, 뭐 스위스 뭐 하면서 저 북부 쪽에 가서 너는 거기 가서 조용히 지내. 그렇게 했다가 얼마 전에 평양으로 지금 소환돼 가지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밖에 있으니까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 형 김정남인가 그건 이제 독사를 해버리고. 그래도 삼촌이고,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또 좀 불안하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나이도 66세고, 현재 지도부들하고는 과거에 그 북한에서 좋은 학교가 남산중학교고 김일성 종합대가 아닙니까? 거기 다 동기동창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영 호재할 수 있는 사이라 같은 인맥이 많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는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외톨이죠. 외톨이죠. 날라 들어온 돌이죠. 고인돌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김평일 쪽으로도 결국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배다른 삼촌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배다른 삼촌이죠. 김정은이가 이걸 가만 놔두겠느냐. 아니 그래서 지금 김평일을 체코에 있는 것을 데려다가 지금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불안하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멀쩡한 상태로 있어서 권력 승계를 한다면 김평일을 절대 놔둘 리가 없죠. 그런데 뇌사 상태라든가 중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못할 경우 그럴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김여정보다는 김평일이가 낫잖아. 나이도 있고 우리하고 같이 놀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백두혈통이에요. 강화도령이 철종된 거랑 같은 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저 나무 메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왕 친인척도 다 없으니까 데려다 왕 시켰잖아요. 김평일은 또 백두혈통이 피도 갖췄고 또 학력이나 이런 것도 다 갖췄으니까 얼마든지 옹립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엘리트층 입장에서는 김정일이가 집권하면서 장성택을 비롯해서 소위 엘리트층의 상당 부분을 쳐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김여정이가 권력을 잡을 경우 또 거추장스러운 또 말하자면 지도부들을 많이 쳐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평일이가 잡으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나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제 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 뭐 대외적으로도 뭐 충분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현재 난국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풀고 뭐 이런 데도 도움이 안 되겠냐. 그런 판단을 하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뭐 김정은이가 의식이 똑바르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알려진 대로 중태라든가 뇌사라든가 도저히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그렇죠. 아닙니까? 뭐 김평일이라면은 뭐 우선은 스펙이 괜찮고 평양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해외 경험이 많으니까 해외 선진 문물에 대해서 견학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서구 인적 네트워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공포 정치 대신에 집단 지도 체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 국민의 자유, 인권을 신장하는 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포스트 김정은 아니겠어요? 그래요. 김정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끼친가? 김여정이가 집권했다고 했을 경우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건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무슨 봐서는 식견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젊은 애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김정은 포스트 이후에 김정은 이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 김정은 시대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살아서 나온다고 해도 김정은 시대가 얼마나 남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정은은 사실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입니다. 살아도 저 독재 정치하고 비핵화 안 하고 자꾸 미사일 시험이나 거꾸로 가잖아요. 죽어도 좋은 쪽으로 권력 이동이 되면 되는데 자칫 권력 공백이 생기면은 그것도 또 무슨 짓을 또 도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갖고 대비해야 되는 거 정부가 아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일이죠. 그렇죠. 김여정이가 집권을 할 경우 말하자면 권력을 승계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갈 수도 있고 그걸 거쳐서 김평일이 같은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급변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김평일 쪽도 그동안은 권력에서 멀어져 있기는 했지만 만약에 북한의 군부라든가 권력층 엘리트층 내에서 김여정보다는 김평일이가 낫겠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든가 하는 경우 충분히 집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김정은 건강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건 경제 위기죠. 지금 제재가 심해지고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질병으로 쓰러지지 않더라도 이 경제 때문에 숨을 더 못 쉬는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탈피하겠냐. 지금 아마 장마당에는 올 스톱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국하고 무역까지 막아놓고 다 국경을 막았는데요. 또 그런 그 사사로운 암거래로 경제가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아니 그동안에 이런 일 아니 있더라도 지금 유엔 식량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의 식량이 뭐 수백만 톤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국경도 뭐 쌀이 들어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통제가 될 경우 그동안 밀무역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막혔다고 한다면 북한이 간단치 않은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걸 겪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일반 백성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질병보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밥 굶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은 북한이 유고 상태가 되면 중국이 또
몰려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국 군인이. 거기서 그 국경에 중국군이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거기서 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차하면은 평양 원산선까지 들이닥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좀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이번에 그 북한 그 급변과 좀 이어서 우리한테 좀 비핵화라는 결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북한 김정은의 동태에 대해서, 용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런저런 설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유튜브에서는 김정은이 화병으로 중태에 빠졌다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던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있든 없든 또 김정은의 용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만약 그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 문재인 정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을지 그게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